안녕하십니까. 이진호와 최상욱의 다시 부동산 시간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주택시장의 인사이트 지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먼저 소개부터 하고 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의 최상욱 위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바빠졌습니다. 본 일도 그렇고 지금 뭐 주택시장의 인사이트로 이제 소문이 났으니 찾는 데가 많죠. 근데 제가 좀 바쁜 척을 하고 있어요. 중국도 다녀오시고. 네, 중국 북한 적경 지역 그러니까. 갔다 왔고, 네, 3월달에.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 발표돼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최근에 좀 더 바빠졌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최근에 굉장히 변화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 이제 문제 좀 심각하죠.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일도 바쁘고, 뭐 사이드로도 바쁘고, 그래서 이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 중에서도 이진호와 최상욱의 다시 부동산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작년 12월 남양주 왕곡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 이어서 7일날 드디어 윤곽을 서쪽에 있는 3기 신도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고향 창릉 신도시와 부천 대장 지구죠. 이 두 군데 지역이 지정됐는데 3기 신도시 발표한 거 보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3기 신도시라 함은 이제 작년 9월 달에 처음 나왔죠. 예, 작년 예. 9월 달에 이제 35,000세대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 예. 포함해서 155,000세대 발표했었고요. 그렇게 누적 19만 호 발표했고, 이번에 5월 달에 11만 호. 아까 말씀하셨던 창릉이라든가 부천 예. 대장지구 포함해서 신도시는 5개고, 그렇죠. 그리고 유휴부지 뭐 전체 한 88군데를 서울시내. 활용해서 예. 네네 그렇게 해서 한 합산해서 30만 호 공급하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뭐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작년 9.13 정책 때 수요 억제하고 공급 확대를 발표했는데, 그 공급 대책을 뭐 순차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 이번에 정책이 나옴으로써 뭔가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일단락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공급 쪽에서 네, 그러니까 9.13은 양도세 중과와 그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수요 억제를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예. 동시에 공급도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예. 수요를 누를 수만 그렇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정책도 3번에 걸쳐서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수요 공급 다 냈으니까 뭐 다 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2기 신도시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2기 신도시 얘기할 것 없이 이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은 지금 이제 오늘 그저께 발표된 그 창릉 신도시하고 대장지구가 일단 위치 자체가 예. 창릉 신도시는 이제 항동지구 바로 옆에 네. 그 외에 삼송, 원홍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그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작년 12월 발표된 계양 신도시 바로 붙어 있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서울 시내가 아니고, 예전에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는 뚜렷한 명분이 있었어요. 1기 신도시에는 주택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주택 공급에 네. 방점을 찍었던 거고, 네네. 2기 신도시에서는 서울시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가까운 위성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들어서 활성화시켰다는 명분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3기 신도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또 지정이 됐고, 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지역들과, 그러니까 그런 거죠. 2003년에 2기 신도시가 지정이 시작됐잖아요. 2018년 작년 기준으로 전체 공정률이 한 50% 됐으니까 16년 동안 지은 게. 네. 그러면 그 만약에 이제 주택 시장의 제너레이션 갭이나 세대 차이나 아니면 시차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2022년에 첫 삽을 뜬다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8년에서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제 지금 추측으로는 네. 그 긴 기간 동안에 기존의 공급지, 2기 신도시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던 지구들, 주택지 지구들 이런 거에 어떤 형평성 문제 또는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제가 듣다 보니 네. 그 질문이 너무 기셔서. 아 그러게요. 네. 나도 얘기는 제가 질문드린 거 아시겠죠? 네, 이기 신도시랑 뭐 형평성 문제. 예,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단은 수량 공급이 아직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53%, 52% 전체로 따졌을 때 예. 김포관광이나 뭐 판교나 네, 왜냐면 동탄이 제일 큰데 동탄이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기 신도시 11개 70만 원 공급하는 건데 네, 뭐 완성이 된 데도 있지만 안 된 데가 많아서 이기 신도시도 안 되는데 3기 하니까 이제 이기 신도시 계신 분은 당연히 불만이고 그렇죠. 그리고 3기 신도시보다 더 배후에 있는 이제 1기 신도시 계신 분들까지 같이 막 그 불만을 토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부동산에 대한 뷰가 그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판교 있다고 분당 나빠졌냐 이거 말씀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분당보다 더 서울과 인접 지역인 판교를 개발했다고 분당 가격 하락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더 그 밀실하게 그 주택이 채워지고 도시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제 원도심도 재생하고 신도시 후광으로 지금은 성남시 역시 뭐 수정구 이제 이런 데까지 같이 핫한 지역이죠. 네, 그 구도심 재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도시 사이즈는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일산 서구나 일산 동구에 계신 분들이 그 덕양구를 지금 약간 좀 덕양구가 이번에 개발을 되면서 이제 뭘 받게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거를 너무 막 그 안 좋게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시기보다 고양시 도시 사이즈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살게 되면은 그거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드 개념이 돼서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죠, 분명히. 네,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이기 신도시는 이기 신도시는 아시겠지만 뭐 저보다 그때 더 필드에 계셨으니까 당시 2003년에 신규 지정하고 공급할 때 뭔가 국가적인 어젠다? 주택가격 잡아야 되는 게 아주 국가적인 어젠다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택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으로 신도시 터를 잡다 보니까 그 서울 도심에서 20km 이상 벗어난 지역을 대거 잡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잡으려면 수요 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기 신도시 할 때는 교통망 확보가 제대로 안 따라주다 보니까 수요 분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통근통학률로 설명하면서 동탄 같은 데는 통근통학률 6%, 7%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이기 신도시인데 통근통학률 2%다. 이런 데가 어떻게 수요 분산이 되느냐. 그렇죠. 양주 옥정이나 아니면 파주 운정신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번 3기 신도시는 인서울 소위 이미 통근통학률 30%나 40%인 지역에다가 신도시를 지으니까 가뜩이나 통근통학하기가 용이한데 교통망을 더 지어준다고 하니까 통근통학률 50~60%도 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그 자체는 잘 될 것 같고요. 2기 신도시는 그래서 지금 교통망을 추가하는 정책으로 GTX가 됐건 뭐 광역 철도가 됐건 뭐 이런 교통망을 추가하는 정책으로 2기 신도시를 살려나가는 것도 병행되긴 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 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3기 신도시 예전에 이제 그 강남의 그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로또 아파트가 나온다고 하니 서울에 들어올 모든 투자 수요, 실수요 수요가 대기 수요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교란이 됐던 거죠. 이런 것처럼 자 정부에서는 2022년 뭐 첫 삽을 뜬다, 분양을 시작한다 예측은 하는데 뭐 조금 길게 2023년이 하면 이제 한 4~5년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도 이 방송 촬영하기 전에 여기 직원분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인천에 사시는데 대표님 저는 그쪽에 한번 청약을 넣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대기 수요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또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주택시장과의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향배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3기 신도시가요? 말씀하신 대로 3기 신도시는 인기가 있을 거예요. 기대가 굉장히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좋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청약제도가 작년에 개편이 되면서 그 무주택 가구 중심으로 제도가 완전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사전 청약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청약제도 자체가 무주택 가구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무주택 가구의 그 신규 주택 수요가
이제 이연돼 버리면 올해나 아니면 2021년 이전까지의 그 분양시장이 이제 좀 데미지를 입는 거잖아요. 많이 네. 그래서 그 민간, 그러니까 3기 신도시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분양시장의 물량이 계획보다 좀 저조하달까? 저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게 분양이 결국 준공이 공급인데, 그렇죠. 주택이 준공이 된다는 게 저희 주택 공급인데, 이제 지금 분양이 예상보다 감소하게 된다면 이제 미래 공급이 또 부족해지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게 한 3년까지는 뭐 큰 뭐 없이 네, 큰 뭐 없이 갔다가 뭐 한 3년 후부터 이제 서서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최 의원하고는 그 기센 부동산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신규 택지 공급이 이제 현격히 줄었잖아요. 예. 택조법 폐지한다는 얘기 나온 13년인가 13년 4일 대체에서 나오면서 그렇죠. 13년에. 그러면서 그 정점이 2020년 되면 공급량이 준단 말이죠. 예. 그죠?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22년, 2003년 되면 그 갭을 아까 얘기하셨던 서울시 뭐 유휴부지나 아니면 이번에 뭐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노청사나 이런 거로 새로운 주택을 공급 한계가 있는 거죠. 너무 물량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한 3년 정도는 극심한 미스매칭 시기가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 시기가 정말 시장이 교란이 되는 시기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공급단에서 생각하니까 약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는데 9.13 정책이라는 게 주택의 수요를 또 건드는 대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주택 수요 역시 소위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수요라는 게 순수한 실수요도 있고 그냥 투자 수요도 있었는데 지금 투자 수요라는 게 사실상 와해되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주택을 매수하는 매수 수요도 같이 낮아졌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종전 수요 100 기준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수요도 60, 70으로 낮아버렸으니까 그래서 밸런스는 맞는 거죠. 그러나 다만 이 투자 수요가 인위적으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으로 인해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준 거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정상화됐을 때 뭐 그때 뭐 오버슈팅 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시기를 지금 예단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상기 신도시 사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는 자체는 이게 오늘 발표됐으니까 저희가 주제를 삼는 거지 사실 진행된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GTX-A가 2007년도에 나와서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나와갖고 2018년 작년에 착공식 했죠? 네, 착공식 했습니다. A 노선만? 네, 크리스마스 때. 다 10년이 넘는 계획인데 그게 진행된 데는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 가장 큰 변동성은 정책 변동성이 제일 큰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논한다는 자체는 일단 전문가시니까 인사이트시니까 예단하는 측면, 예측하는 측면에서는 또 건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공급은 이제 분양이나 신도시 지정은 주택의 공급이라는 게 실제로 그 준공됐을 때를 의미한다고 봤을 때 아주 먼 미래의 얘기라 당장은 이런 공급 대책이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수요에 영향을 주잖아요. 수요 이연 효과를 발생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수요를 좀 낮추는 이런 쪽으로 가면서 뭐랄까 그런 부분은 지금 청약 시장에 약간 영향 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가 지금 듣기는 우리 최 의원께서 하신 건 아주 완곡하게 좋게 표현하신 거고요. 시장을 완전 교란하는 정책이 돼갖고 보금자리 주택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MB 때 보금자리 정책이 너무 싸게 좋은 입지로 세곡내곡으로 나오니까 기다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금자리 민간 분양 아파트 분양 다 미분양 나고 보금자리 주택 전부 기다렸잖아요. 그거 시장 교란 요소라고 생각해서 박근혜 정부 되자마자 없앴는데 맞아요. 지금 약간 3기 신도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게다가 3기 신도시도 어차피 공공택지여서 분양가 상한제고 쌀 거란 말이죠. 네, 쌀 게 거의 뭐 확정적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면은 뭐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비슷하게 가는 그렇게 되면 어떤 또 결론이 나냐면 가격적인 측면 말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주택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모든 부작용들을 다 밀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밀어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진우와 최상욱의 다시 부동산 첫 번째 챕터는 핫 이슈입니다. 3기 신도시 너무도 많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오늘 둘이 얘기한 것도 뭐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버나드 쇼란 분이 얘기한 것처럼 뭐 지나고 나면 이럴 줄 알았어 우물쭈물하다 뭐 이런 얘기 묘비명이 있는 뭐 의역을 잘못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처럼 지나고 났을 때 길은 정확히 보이지만 예단이나 예측을 한다는 거는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원체 많은 외생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최근 한 3, 4년간의 가장 핫한 인사이트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최상욱 위원과 이렇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본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3기 신도시가 준공 시점 완성된 상태에서는 입지가 원체 탁월하니 네. 좋아질 것 같다. 네, 그리고 서울 통근 통학률 뭐 톱 찍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공되면 세력권화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왜냐면은 서울역 그 기준으로 이제 반경 10km 그었을 때 저희가 1기 신도시가 딱 그 20km 라인에 있잖아요. 이렇게 딱 걸쳐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창릉 같은 경우에는 10km 라인에 걸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능 포함하는 데잖아요. 네, 그런 거 보니까 뭐 저 방송 찍을 때 서울경제 찍을 때 식사를 자주 갔었거든요. 거기 수색 바로 지나면 바로 그 항동지구고 바로 지금 지정한 네. 창릉이에요. 네. 그래요. 하여튼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예측이나 어떤 뭐 여러분들께 그 동의하신다면 로드맵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또 마련해 볼게요. 하여튼 3기 신도시로 인한 뭐 2기 신도시 기존 분들의 굉장히 막연한 불안감도 있을 테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고 위드 개념이 돼서 같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측면도 있고 뭐 말 그대로 설왕설래입니다. 하여튼 2부는 다른 주제로 또 우리 최상욱 의원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오늘 첫 번째 3기 신도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